원인을 잘 따라가 보면 거기에 맞게 치료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모공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줄일 수 있어요. 당연히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유일한 약이 밖에 없어요. 그걸 딱 바르시고 한 1, 2주 있다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들 이러세요.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보인다. 맞아. 기능성으로 나온 화장품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효과 없습니다. 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드름 짜세요? 잠깐만 촬영이에요? 네, 촬영이에요. 아 몰랐어요. 오늘 뭔가요 주제가? 오늘 모공 줄이는 방법이요. 아 모공이요?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손으로 짜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원장님, 인트로 욕심이 너무 거. 근데 진짜 짜고 계시네. 큰일 났어. 흉터 남았어. 여기가 왜 빨갛게 됐잖아요. 여기 이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네. 다들 이렇구나. 다들 이래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랍니다. 빨리 짜고 싶은 그 마음. 네, 왜냐면 보이잖아.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아, 짜봤습니다. 인트로를 위해서. 인트로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흉터도 안 남고 좀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모공 관리하는 방법 한번 좀 알려주세요. 모공 정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아, 정말요? 아, 진짜 그 모공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많았거든요. 네. 이게 모공 좀만 커져도 눈에 확 보이고 또 모공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음. 반대로 모공이 거의 안 보이는 분들은 어찌나 그렇게 피부가 배꼽 같아 보이는지 정말 그런데 원장님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니요? 저는 이제 업이잖아요. 피부과를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여드름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모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모공은요 완전히 좁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공이 없는 사람들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엄청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사실 없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게 모공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공도 생기는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잘 따라가 보면 거기에 맞게 치료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치료 방향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이해도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럼 모공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줄일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렸을 때는 모공 없었는데 아 이거 왜 모공 왜 늘어나는 거야? 이거 왜 늘어나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면 조금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구 통로가 딱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흙이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하수구가 꽉 막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좀 물살이 센 호수를 가지고 거기에 탁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흙이 밀려나가겠죠. 네. 쭉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통로가 뚝 뚫리겠죠. 네. 그게 모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공은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피지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모공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피지 분비가 사춘기가 되면서 많아지면요 여기가 벌어지겠죠. 왜냐면 아까 하수구 물 빡 뿌리는 것처럼 네. 피지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돼버리니까 네.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것들이 피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 이게 모공이에요. 근데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더 커지겠죠. 근데 만약에 사춘기 때 피지 분비가 잠깐 많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쫙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탄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피지 분비가 많은 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공을 담당하는 피부의 탄력도가 나이가 들면서 얘네들이 좀 흐물흐물하니까 더 이렇게 축축축 처지면서 더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 원인은 피지 분비와 피부의 탄력도다. 그 두 가지죠. 진짜 이 피지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너무 싫죠. 참 밉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계륵 같은 존재이기는 한데 근데 적당하게 나오는 피지는요 피부에는 너무 좋고요. 너무 과하게 나오는 피지는 여드름이나 모공을 좀 늘어나게 할 수가 있고 피지 분비가 너무 적으면 피부염이나 되게 감염에 되게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적당히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모공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가능한지. 물살이 계속 세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통로를 유지를 하겠죠? 이 정도? 물살이 세게 나오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살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 피부 탄력도가 있다고 하면 다시 줄어들겠죠? 결국은 물살을 좀 약하게 해야 된다. 피지 분비를 좀 억제를 시켜야 된다. 네. 그러면은 피부 탄력도가 좋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 30대부터는 죄송하지만 20대 이하부터는
피지 분비량만 좀 줄여도 모공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아직 탱탱하고 쫀쫀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30대는 안 되나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4, 5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2세 그 정도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도들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슬프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바르는 약도 있을 것이고 먹는 약도 있을 것이고 피지 분비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치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성인 여드름의 3대 원인이 스트레스, 잠, 음식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해줘야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되겠죠. 야근이 굉장히 많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직업군이면 피지 분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공을 좀 줄이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근이 좀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좀 많으세요? 많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치료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피지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해야 또 피지가 잘 분비되는 거군요. 그럼요.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써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스티바 A 크림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르는 제품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얼굴 주름과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유일한 약이 스티바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티바 A 같은 경우는 피부의 턴오버를 빨리 해서 피부의 탄력도를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티바 A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름 개선이나 모공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기능성으로 나온 화장품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효과 없습니다. 물론 보습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를 좀 척박한 환경에서 보습감을 좀 잘 주거나 영양분을 좀 잘 줘가지고 피부가 일시적으로 타이트닝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는 않죠.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발랐는데 뭐야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이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땡김으로써 타이트닝을 유도를 해서 모공을 좀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인데 씻고 나면은 다음날 되면은 그냥 똑같은데요. 지속이 안 되는 지속이 안 되죠. 병원에 가서는 시술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모공이 너무 고민이에요. 보통 이제 병원 가면 이러잖아. 뭐 레이저 치료 좀 몇 번 하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피지 분비가 많아서 그래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딱 오셨을 때 피지 분비가 일단 딱 많아 보이잖아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요? 네. 원장님도 보인다. 우와 엄청 밝게 보인다. 피지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반질반질한 거? 반질반질이 피지예요? 보인다. 그 다음 버전. 네, 여기서 뭐가 빛이 막 잘 보이는데? 근데 이게 유분기가 유달리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모공치료 합시다 오늘 당장 뭐 이러면은 이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물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흙을 계속 넣는 거예요. 흙을 넣어봤자 그게 계속 씻겨져 내려가지. 이거 덮이겠어요? 안 덮여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유분기가 너무 많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일단 피지 치료 먼저 하셔야겠죠. 대표적으로 먹는 약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이소티노, 로아큐탄 그런 걸 먹어야죠.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약이죠? 그게 이제 비타민 A의 유도체인데요.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샘 있죠. 글랜드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침샘도 있고 땀샘도 있고 피지샘도 있잖아요. 그런 샘들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먹게 되면은 피지선이 쫙 수축이 되고 침샘도 좀 수축이 되면서 입도 마름이 좀 생기고 장단이 있긴 있네요. 맞아요. 땀 분비도 조금 줄기는 해요. 그리고 피지 분비도 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부가 좀 건조해져요. 그런 약인데 그런 약을 먹었을 때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되죠. 피지를 좀 관리를 해서 줄였어. 근데 이미 내 늘어난 모공이나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모공을 이거 어떻게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지. 자, 제가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보습! 맞아요. 보습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결국 노화를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조함과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거를 계속 보습을 덧발라주고 그래야지 주름도 안 생기고 피부 노화가 조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항산화작용. 자외선을 통해서 이제 피부의 산화작용을 통해서 피부가 부식이 되면서 나이가 들잖아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선크림 잘 바르셔야겠죠. 외출하시는 그런 분들은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항산화 음식들 브로콜리나 뭐 양배추, 양상추 뭐 기타 등등 되게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영양제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두시면은 이제 피부 노화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피부 노화랑 모공이랑
자, 피부가 노화가 되면요 쪼글쪼글해집니다. 네. 피부 모공을 지탱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피부예요. 그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 모공은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동그랬던 모공이 나중에는 타원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쭉 늘어진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모공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때문에 늘어나는 모공도 있고 노화 때문에 늘어나는 모공도 있는 거예요. 그 연결해서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노화를 막고 탄력 있는 걸 유지하는 게 결국 또 나아가서 모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그럼요. 바르는 걸로는 모공이 좁아질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 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공들을 예방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사과 같은 것도 한 입 팍 베어 먹고 하면은 산화돼가지고 네. 누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쪼글쪼글해져 있어. 사과들이. 맞아요. 왜 그런지 건조해서 그래요. 수분 빠져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 모든 세상 이치는 똑같습니다. 보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보습하세요. 4시간마다 3시간마다 계속 보습크림 바르세요. 집에서 1, 20분 간격으로 바르세요. 왜 안 발라요? 그때는 화장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바르시고 한 1, 2주 있다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들 이러세요. 정말 이구동성으로. 보습을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원장님 저는 아까 사과 설명하니까 좀 이해됐어요. 그 베어 먹은 사과 그 색깔도 변하고 나중에 모양도 쭈그러들잖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파트에는 다 수분이 빠져 있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에 껍질에다가 막 바세린이나 뭐 발라놨어. 수분감이 날아가지 네.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럼 훨씬 더 오래 가죠. 당연히. 일단 모공은 아까 피지 분비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피부 탄력도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원인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피지를 잡는 레이저. 네. 대표적으로 모공에 땅땅땅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아그네스라는 치료가 있고 네. 그리고 골드 PTT라고 하는 피지선을 좀 태우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피지선을 좀 파괴를 하면서 이제 피부 탄력도를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피부 탄력도를 올려준다는 거는 결국은 피부 진피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탄력 섬유들을 재생을 시키는 그런 치료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록스 아이콘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록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레이저 치료가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그 기계가 또 절판됐대. 장비가 요새 없대요. 어쨌든 그 좋은 장비를 선생님들이 이제서야 진가로 확인을 하셨는지 근데 되게 좋아요. 피부 진피에 열자극을 줘서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이제 원리인데요. 결국은 피부 진피에 있는 그런 탄력 섬유들이 재생이 돼야지 쪼글쪼글해져 있는 피부들이 쫙 이렇게 곧게 서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시간이요? 많이 해야 돼요. 한 번으로 재생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간격으로 한 5번에서 10번, 막 1년 넘게 치료를 하셔야지 모공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앞광대라고 하죠. 나비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한 5번, 10번 하면 정말 많이 좋아져요. 네. 근데 코는요, 여기에 절반 정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코 모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공 치료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늘어나 있잖아요. 네. 늘어난 모공을 치료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희망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모공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그거를 5번, 10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피부의 콜라겐 재생이 열심히 되다 보면은 피부의 콜라겐 밀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잔주름 좋아지고 피부결 좋아지고 모공 좋아지고 탄력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래서 모공은요 끝판왕이에요. 엄청 어려워.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모공이 나중에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공 치료를 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좀 좋다. 그 모공은 정말 조급하지 않게 맞아요. 차분하게 장기전으로 임해야겠네요. 맞아요. 흔히 대표적인 저희도 하고 있지만 써마지라고 하는 또 고주파 안티에이징 치료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한 번으로 재생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가의 레이저를 한 번에 할 때 몇백만 원 하거든요. 네. 한 번 하는 것보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들을 5번, 10번 하는 게 훨씬 더 다른 면에서도 모공 치료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알고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면 모공 한 번에 없어집니다 이러면 아마 희망적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실망할 텐데, 그거는 완전 뻥. 그러니까 정말 차분히 이거 오래 걸릴 거 생각하고, 근데 이거 모공 잡다 보면 얘가 끝판왕이니까 다른 피부 관리도 다 전반적으로 안티에이징도 되고 더 건강한 피부 갖게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겠네요. 저는 솔직히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께서 10번을 해야 모공이 좋아지실 타입이다. 근데 모공을 위해서 두세 번 하고 끝내실 거면 치료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환자분들은 갸우뚱 하시다가 저는 그러면 한 10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2회차, 3회차부터는 모공 치료 때문에 오셨지만 딴 게 막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분들 만족감이 좀 좋으신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했을 때 완전히 좋아진다?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과 혹은 시술, 레이저 이렇게 하면은 왜 당연히 일반인 기준에서는 비싼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때문이라도 뭔가 한 번 했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좋아지려면 피부를 굉장히 큰 화상을 입혀야 돼요. 네, 진짜로.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1,000원씩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1,000원 저금했어요. 3번 저금을 했는데 3,000원이 됐어요. 네. 큰 돈일까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9,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됐어요. 네. 되게 큰 돈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 넣는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치료하고 두 번 치료하고 세 번 치료했을 때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네. 피부에 적금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콜라겐들이 재생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재생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딱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적금 쌓는다 느낌으로. 가시적인 느낌이 확 와닿진 않더라도 피부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고 있고 회차가 더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모공 치료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모공을 관리하는, 유지 예방하는 그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또 홈케어와 병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홈케어는 뭐니 해도 보습, 그리고 UV 차단, 자외선 차단 잘하는 거, 그 두 가지만 한 게 없어요.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항산화 영양제 챙겨 먹기. 정말 그동안 배웠던 영상들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웬만한 걸 다 일맥상통하네요. 그럼요. 그 세 가지 잘 지켜주시고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가끔씩이라도 콜라겐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 있죠. 내 노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모공이 지금 유지가 되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을 가끔씩이라도 한번 해주자. 네, 뭐 2달에 한 번도 좋고요, 3달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2번도 좋고, 그런 식으로 가끔씩이라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피부 노화나 모공이 더 악화가 되는 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모공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단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2-3년 정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를 좀 깎아내는 치료도 좀 필요합니다. 박피하는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해도 2-3년 치료를 했을 때 한 30%? 30%? 좀 좁아지는 느낌, 그 정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도 원래 모공이 되게 넓었는데 저는 이제 코 모공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좋아졌거든요. 우와. 저는 근데 업이잖아요. 맨날 쏘니까 맨날 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좋아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일반 분들은 그 정도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약간 관리하는 느낌으로 장기전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좀 편안하게 관리하는 느낌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도 너 피부 좋네? 이런 얘기는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죠. 완전 아기 때처럼 확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저 이런 것도 알고 받는 게 모르고 그냥 희망 고문 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또 모공, 여러분들 많은 관심사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공은 원인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과도한 피지 분비,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가 좀 저하가 되면서 생기는 게 모공이 이제 늘어나는 원인인데,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들은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홈케어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되는 거 3가지 아시죠? 자외선 차단, 그리고 보습, 그리고 항산화,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는 거, 그 3가지는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통해서 피지 분비를 좀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치료를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또 콜라겐의 밀도를 높여서
피부의 탄력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근데 좀 모공은 좀 어렵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공 치료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셨을 때 그래도 야, 너 피부 그래도 좋네?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치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근처 병원을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시 모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